우선 해시 테이블을 볼게요. 지난 수업 내용이었던 이진 탐색 트리의 성능을 개선한 AVL 트리의 삽입과 삭제 연산의 수행 시간은 각각 비고 로그 n입니다. 여기서 n은 노드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높이가 로그 n이었죠. 따라서 수행 시간은 그 높이에 비례해서 비고 로그 n입니다. 그렇다면 비고 로그 n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자료 구조는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보면 비고 로그 n 시간보다 빠른 연산을 위해서, 즉 수행 시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키와 일정 배열의 인덱스 관계를 이용해서 키 항목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7이 키라고 보세요. 이 37이라는 배열의 인덱스에 그 공간에 그 사과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55, 키가 55인 경우에는 역시 그 55를 배열의 인덱스로 해서 그 7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배열의 인덱스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낭비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키가 18인 경우 바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63인 경우, 키가 63인 경우 63이라는 배열의 인덱스에 수박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빈 공간은 메모리 낭비가 되는 거죠. 이처럼 키를 배열의 인덱스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요, 이 키를 여기서 37, 63, 25 이런 키를 변환을 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바꾸는 겁니다. 그 바꿔서 나온 그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키를 변환하여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를 간단한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한 값을 배열의 인덱스로 이용하여 항목을 저장하는 것을 해싱이라고 합니다. 해싱에 사용되는 함수를요, 해시 펑션,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그 키를 입력으로 해서 어떤 함수에 입력으로 해서 나온 출력 값이 있을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이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요. 해시 함수가 계산한 값을 해시 밸류, 해시 값이라고 합니다. 그 함수의 출력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합니다. 혹은 해시 주소라고도 부릅니다. 항목이 해시 값에 따라서 저장되는 배열을 이러한 배열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해시 테이블은 보통은 1차원 배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장하고자 하는 키를 해시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그 값을 해시값 혹은 해시 주소라고 하고요. 그 해시 주소에 따라, 즉 해시 값에 따라서 저장되는 그 배열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해싱이라고 합니다. 해싱의 전반적인 개념이 보이고 있는데요. 항목에 키 집합이 있고요. 그 키들을 해시 함수에 입력으로 넣습니다.
여기 해시함수에 입력 k가 들어가죠. 그 결과가 i예요. 이 i가 해시 값에 해당이 되고 그 해시 값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그 키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 그리고 이 h 함수를요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m이라고 했을 때 대문자 m 해시 테이블의 크기라고 했을 때 그 테이블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부터 n-1까지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해시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2개 이상의 항목을 해시 테이블에 동일한 원소에 저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왼쪽 키의 집합이 있는데 해시 펑션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결과 나온 키 값이 해시 값이 여러 개가 같은 5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도, 애플, 라임 등이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키들이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질 때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해시 함수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해시 함수는 키들을 균등하게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변환하는 함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단 앞에서 마찬가지로 충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충돌 없이 이상적으로 균등하게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시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키들은 부여된 의미나 특성을 가지므로 키의 가장 앞부분 또는 뒤에 몇 자리 등을 취하여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해시 함수는 많은 충돌을 야기시킵니다. 균등하게 변환한다는 것은 키들을 해시 테이블에 랜덤하게 흩어지도록 저장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해시 함수는 키들을 균등하게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로 변환하기 위해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키를 간단한 계산을 통해 뒤죽박죽 만든 후 해시 테이블의 크기에 맞도록 해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균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해시 함수이더라도 함수 계산 자체에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즉 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면 해싱의 장점인 연산의 신속성을 상실함으로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해싱을 사용하는 이유가 앞에서 비고, 로그, n이라는 그 트리의 그 이진 탐색 트리의 연산 수행 시간보다 더 좋은 수행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해싱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시 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면 여기서 그 해시 함수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해시 함수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간 제곱 함수예요. 키를 제곱한 후에 적절한 크기의 중간 부분을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접기 함수예요. folding. 큰 자릿수를 갖는 십진수를 키로 사용하는 경우 몇 자리씩 일정하게 끊어서 만든 숫자들의 합을 이용하여 해시값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0, 1, 2 네 자리씩 끊게 되면은요. 1, 2, 3, 4, 5, 6, 7, 8, 9, 0, 1, 2 그러면 이 네 자리씩
끄는 그 10진수를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15924가 나오는데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3이라면 끝에 세 자리만 취해서, 즉 924에서 924, 15924에서 세 자리만 추출하면 924가 되겠죠. 이 924를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곱셈 함수입니다. 1보다 작은 실수 델타를 키에 곱하여 얻은 숫자의 소수 부분을 테이블 크기 m과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값에 정수 부분만을 추출해서 택해서 해시값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식으로 보자면 키가 입력으로 들어간 해시 함수는 우선 여기서 키에 곱하여 1보다 작은 실수 델타를 키에 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키 곱하기 델타, 이 결과 숫자의 소수 부분을, 자, 모듈로 1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소수 부분만 나오겠죠? 소수 부분을 테이블 크기 m과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값에 정수 부분, 즉 인티저죠. 인트 부분만 취해서 해시값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쿠누스에 의하면, 이 사람에 의하면 여기서의 그 델타 1보다 작은 실수라고 했잖아요. 델타는 0.61803 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숫자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실험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크기가 127입니다. 키가 1, 2, 3, 4, 5, 6, 7, 8, 9인 경우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요. 키 1, 2, 3, 4, 5, 6, 7, 8, 9 곱하기 델타 0.61803, 이 결과값에 소수 부분만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0.30567이 소수기 때문에 이 소수 부분을 취해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 127과 곱하게 되면은 38.82009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정수 부분만을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38을 해시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곱셈 함수라는 해시 함수이고요. 이러한 해시 함수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키의 모든 자리의 숫자들이 함수 계산에 참여함으로써 계산 결과에서는 원래의 키에 부여된 의미나 특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에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 특정 부분만을 해시값으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그 일부만을 해시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테이블 크기를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해시 함수는 나눗셈 함수입니다. 디비전, 나눗셈 함수예요. 나눗셈 함수는 키를 소수 m으로 나눈 뒤에 그 나머지를 해시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 키를 m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여기 모듈러 연산이 들어가죠? 모듈러 연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입니다. 여기서 m은 소수가 되겠고요. 따라서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는 0부터 m-1이 됩니다. m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니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부터 m-1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있고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앞에서처럼 127이라고 했을 때 키를 127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126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니까. 이렇게 그 나머지를 해시값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재수, 디바이저라는 뜻이죠.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키를 m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요 m을 재수로 하는 거죠. 재수라고 보는 거죠. 재수. 키는 피재수라고 하죠. 피재수, 재수입니다. 피재수, 재수. 분모는 재수, 분자는 피재수. 여기서 재수로 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눗셈 연산을 했을 때 소수가 키들을 균등하게 인덱스로 변환시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를 재수로 사용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죠. 소수가 키들을 균등하게 인덱스로 변환시키는 성질. 이렇게 어떤 수를 어떤 수로 나누는 그런 함수를 해시 함수로 사용을 할 때 이러한 함수를 나눗셈 함수라고 합니다. 비단 키를 m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러한 나눗셈 외에도요. 여러 가지 나눗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함수를 나눗셈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자바의 해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32비트 인티저를 리턴하는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해시코드는요, 객체를 인티저로 변환하는 메소드인데, 자바의 해시코드는 이론적으로 어떤 종류의 객체, 사용자가 정의한 객체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객체라도 해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시코드는 키 1 equal 키 2가 true이면, 즉 키 1과 키 2가 같다면 키 1의 해시코드와 키 2의 해시코드가 같다는 이러한 조건 하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키가 동일하면 각각의 해시코드 값도 같아야 한다는 건데요. 자바의 해시코드 메소드인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바의 인티저 불리언 더블 스트링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해시코드 메소드입니다. 앞에서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32비트 인티저를 리턴하는 해시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었죠. 해시코드는 객체를 인티저로 변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인티저라는 클래스 안에 해시코드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리턴 키를 리턴을 하고 있죠. 리턴 타입이 인티저입니다. 더블은 해시코드 메소드 안에서 이 더블을 롱빗으로 바꿉니다. 즉, 롱 타입의 인티저로 바꿉니다. 키를. 그리고 그 결과를 비트로 바꾸고요. 롱 타입의 비트로 바꾸고요. 이 비트를 32비트만큼 쉬프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연산은 XOR 연산입니다. 즉, 비트를 여기서 계산 결과 비트를 오른쪽으로 32비트 쉬프트 이동시킨 후의 결과와 그 비트
자신을 XOR와 exclusive OR을 취해서 그 인티저 값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수를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불리언은요. 네, 해시코드의 키가 키가 true이면 return 1, 2, 3, 2를, false이면 1, 2, 3, 7을 리턴을 합니다.